오늘은 뭐 선수 분석보다는 선수들 서사에 근거해서 비슷한 서사를 가진 선수들끼리 한데 묶어서 좀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MMA는 스포츠 종목상 또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가장 터프한 운동이다 보니까 인간 자체가 강한 이 타고난 사람들이 많은 그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이 MMA 선수들을 봤을 때 이 용가리 통뼈다 이런 느낌도 받고, 아 진짜 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잔병 치레도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타고나게 선천적으로 강한 선수가 있는 반면에 어릴 때 병마와 싸우면서 고생을 겪었던 선수가 있고, 또 선수 생활 전이나 선수 생활 중에 큰 부상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선수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수 얘기를 할 때 얘가 이런 적이 있었어 하고 의외의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현재 미들급 챔피언인 션 스트링랜드인데, 션 스트링랜드는 얼마 전에 뭐 미들급 역대 최강 또 현역 선수 중에서는 가장 타격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상대로 승리, 엄청난 업셋을 이뤄내면서 챔피언에 등극을 했었죠. 또 이렇게 뭐 좋은 실력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마초 스타일의 이 매운맛 인터뷰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런 션 스트링랜드가 선수 생활 중에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뭐 이 선수가 선수 때 연패를 기록해가지고 선수 생활에 위기를 겪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부상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었는데, 2018년도에 션 스트링랜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이때 2018년도가 스트링랜드가 UFC 현역 선수일 때였어요. 근데 이때 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3시간 동안 무의식 상태였고, 그리고 이때 큰 무릎 부상을 얻어서 심각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백 기간도 꽤 길었어요. 2018년도에 부상을 당해서 2020년까지 2년 동안 수술 및 재활 기간을 거쳐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스트링랜드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스트링랜드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UFC에서 웰터급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술과 재활 기간을 거치고 나서는 미들급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복귀 이후에 연전연승을 구가하면서 챔피언까지 등극을 한 겁니다. 큰 부상,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본인 삶에 있어서 큰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챔피언까지 등극한 것도 대단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오토바이를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본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런데 스트링랜드는 아직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있고, 이것도 안전하게 즐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좀 약간 위험하게 즐기더라고요. 실제로 SNS에 본인이, 또 스트링랜드는 SNS에 본인이 카메라 이렇게 들고 말하는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 좋아하는데,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렇게 찍은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UFC 현역은 아닌데 한때 UFC 헤비급에서 오랜 기간 탑 컨텐더로 활동을 했던 벤 로스웰입니다. 이게 벤 로스웰이 그 헤비급도 헤비급들의 헤비급이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벤 로스웰이 바로 이런 선수예요. 자, 헤비급들 중에서도 빅유닛에 속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는 당연히 느낌적으로 딱 봤을 때, 야 얘는 뭐 이게 타고나기를 이렇게 강하게 태어난 애구나, 뭐 어디 한번 아파본 적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벤 로스웰을 실제로 실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곰인 줄 알았어요, 곰. UFC 헤비급 한계 체중이 120kg인데 보통 이렇게 120kg 꽉 채워 나오는 선수는 감량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의 130kg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 선수를 실물로 보니까 당연히 위압감이 상당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도 일반인 중에서는 굉장히 큰 편인데, 저조차도 야 얘는 내가 이거 무기 들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런 벤 로스웰이 어릴 때는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6살 때 그 척수 수막염을 앓았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치유는 됐어요. 치유는 됐는데 워낙에 이게 중증의 병이다 보니까 치유되고 나서 그 후유증에 심각하게 시달렸다고 합니다. 시력 저하, 또 과체중, 또 이로 인한 정서불안까지 겹쳐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힘들게 유년기를 보냈는데 19살에는 또 교통사고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건데, 이때 같이 탑승했던 친구는 사망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벤 로스웰은 두개골과 늑골의 부상을 입고 또 이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벤 로스웰은 이렇게 큰 교통사고, 또 이 과정에서 본인의 친한 친구를 잃었던 게 오히려 좀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후로 MMA에 입문하고 또 프로 선수로서 승승장구하고 UFC에 들어와서도 꽤나 좋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선수는 제가 이 주제에 넣을까 넣지 말까 약간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그 일화가 잘 알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얘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찰스 올리베이라인데, 뭐 올리베이라의 그 힘든 유년기 시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주제에 빠지면은 안 될 선수라서 넣었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 같은 경우에는 7살 때 심장병을 심하게 앓고 이때 의사로부터 앞으로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다, 앞으로 이제 평생 장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운동선수로서 삶을 떠나서 일상적인 생활도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극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복한 가정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찰스 올리베이라는 빈민가 출신으로 어릴 때 진짜 문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걸로 유명하죠. 뭐 끼니 굶는 건 당연하고, 또 이런 일화 중으로 잘 알려진 게 오렌지 그 음료수 한 캔을 내 가족이서 나눠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병마 싸우면서 이겨내고, 또 격투기 선수로서도 대단한 게 UFC 초기에는 그저 그런 선수였거든요. 뭐 챔피언감은 물론이고 이거 랭킹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까, 활약할 수 있을까, 이런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황골 탈퇴해서 챔피언까지 오르는,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서사가 진짜 대단한 선수죠. 이 주제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찰스 올리베이라의 그 닉네임이 두 브롱스인데, 이 두 브롱스라는 단어가 브라질 그 빈민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힘든 시절을 잊지 않겠다는 그런 또 생각이 담겨있는 닉네임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도 앞서 소개해드린 약간 벤 로스웰처럼 최근에 격투기에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선수예요. 바로 이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인데, 올드 팬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죠. 뭐 프라이드 FC와 UFC에서 맹활약했던 레전드 파이터니까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현재 지금 격투 강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브라질에서 격투기의 대부로 불리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도 어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면서 뭐 당연히 선수로서 뭐 운동선수로서 활동은 물론 이거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게이라 같은 경우에는 10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일반 승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트럭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단순히 치인 게 아니라 트럭 바퀴가 노게이라를 밟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늑골이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늑골이 워낙 심각하게 부러지다 보니까 간과 횡격막을 찔러서 간과 횡격막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노게이라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4일 동안 혼수 상태였고 병원에서 무려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 뒤에 퇴원을 했는데도 퇴원하고 나서도 2달 동안은 걸을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삶을 살기도 좀 불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를 극복하고 뭐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스포츠로 불리는 MMA에서 활동하고 챔피언까지 오른 게 정말 이거 대단하게 느껴지죠. 그것도 노게이라는 인터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때 이 큰 사고를 당했던 게 본인 그 정신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경기에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이때 뭐 수술을 받고 뭐 재활을 하던 기간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도 이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텨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노게이라 경기를 보면은 역전승을 진짜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드라마틱한 경기력을 자주 선보이다 보니까 당시 노게이라의 전성기 때는 노게이라 극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노게이라의 그 어릴 때 큰 사고가 오히려 선수 생활할 때는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소개해드린 선수들 말고도 이렇게 서사가 대단한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큰 부상이나 병마를 이겨낸 선수들, 또 이름을 말씀드리면 알만한 선수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인간 승리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대단한 그 파이터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